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건축 3 담당 교수 이권형입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여러분이랑 디지털 건축 3 과목을 이끌어 갈 건데,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좀 무거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학생들에게 공지를 했지만, 우리가 디지털 건축 3가 분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분반, 2분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2분반이 지금 폐강이 됐다는 공지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2분반을 폐강시키지 않고 살려는 놨어요. 근데 이게 폐강이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강 정정 기간에 분반이 폐강되지 않도록 인원수가 충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최소 인원수는 13명입니다. 13명. 그래서 1분반에는 지금 20명이 다 차 있는데 2분반도 13명 이상이 돼야만 이제 폐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한 학생이 8명이고요. 그 다음에 수강 정정 기간 동안 분반에 2분반에 신청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이 2명 정도가 있어서 10명 정도가 지금 신청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 폐강을 안 하려면 3명 정도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1분반에 있는 친구 중에 뭐 수업에 무리가 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2분반에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 분반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강요는 할 수 없지만 어, 한 10명, 그러니까 지금 10명이니까 한 5명 정도가 분반을 옮기면 1분만에 15명, 2분만에 15명 이 정도가 되면 무리 없이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분반을 옮기지 않거나 아니면 그 폐강을 취소하기 위한 그 최소 인원수인 13명이 안 되는 경우에 떤 학생들은 그 1분반에 2분반 학생들이 옮겨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이유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학생들 수업을 하는 동안에도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데 거리두기가 좀 곤란합니다. 20명이 넘어가면 너무 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업을 그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만약에 2분반이 1분반으로 옮기게 되면 거리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저희가 2시간 동안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안한 얘기긴 한데 만약에 2분반이 인원수가 충족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부득이하게 2분반은 폐강을 하겠습니다. 폐강을 하게 되면 수업을 이제 못 듣는 친구들이 발생하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어요.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끼리 좀 서로 양보를 해서 1분반에 지금 신청한 친구들이 2분반으로 5명 정도가 옮겨서 2분반이 폐강되지 않고 2분반에 신청한 친구들이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오프닝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어두운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조치를 취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수업도 수업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분반 이동이 안 돼서 폐강이 될 경우에는 2분반 학생은 1분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몇 가지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어, 일단
여러분들 지금 디지털 건축 3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지금 선택 과목으로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앞으로는 이 수업을 이제 필수 과목으로 변경할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학생 중에서도 안 듣는 학생이 좀 많이 있죠.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안 듣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폐강이 될 수 있는 지금 우려가 생긴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4학년 1학기에 빌딩 시스템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근데 필수 과목인데 선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과목이 디지털 건축 3예요. 그러니까 빌딩 시스템 수업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듣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지털 건축 3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디지털 건축 3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BIM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론을 비롯한 이제 실습을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BIM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레빗을 이용해서 BIM 실무에 나갔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BIM 심화 과목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거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하면 지금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정도의 내용은 당연히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학년일 때 빨리 배우시는 게 좋고 4학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때 돼서 이제 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배우기 시작하면 힘들죠. 다른 친구들이 배울 때 같이 배워야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학습 동기부여도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3학년 때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 수업을 또 들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 수업과 4학년 1학기의 빌딩 시스템 수업을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5학년에 올라갔을 때 5학년 수업에서 이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졸업작품전도 온라인으로 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선배들이 온라인에 그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에 자기 작품을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걸 작품들을 올렸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그 동영상을 활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방법도 배워요. 그거를 뭘로 배우냐면 트윈모션이라고 하는 걸로 배우게 되는데 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굳이 만드는 걸 배울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한데 앞으로는 회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동영상을 만드는 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만드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써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 취업을 했을 때 필요한 기능이 BIM이고요. BIM에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렌더링 그리고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트윈모션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BIM 도구 중에 레빗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도구로 디지털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재 레빗과 트윈모션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기능, 그러니까 어렵게 가르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배우는 거를 이제 우리 과목에서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빗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D 프로그램을 다루면서 할 때는 뭐 구조, 그리고 설비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모델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4학년 교과목 그리고 5학년 교과목에서 우리가 학인증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4학년 때 반드시 배워야 되는 항목, 5학년 때 반드시 배워야 하는 항목에 통합 설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빌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이 있는데 그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구조, 그리고 EMP라고 부르는 설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같이 고려한 설계를 하셔야 그게 통합 설계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또 SPC라고 하는 항목에 의해서 이것들을 교과목에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또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학인증을 반드시 우리가 통과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데 받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축사 시험도 치셔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는데 그때 학인증을 받은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학인증을 받은 학교이고 그리고 교과 과정에서 학인증을 충분히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아야만 여러분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학인증에서 탈락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혜택이 없어지고 여러분들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학인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교과목에서 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과목마다 지정되어 있는 그 강의 목표라고 하는 SPC 항목들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학년에 올라가서 빌딩 시스템에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이용해서 통합 시스템을 배우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5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그걸 이용해서 통합 설계라고 하는 걸 해야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학인증 과정에서 우리가 검증을 받게 되는데 실사분들이 내려와요.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로 구성된 그리고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계신 소장님들로 구성된 실사단이 내려와서 우리 학교에서 교육을 잘 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는 거죠. 그 검사를 받을 때 통과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려왔을 때 우리가 지정해 놓은 SPC 항목에 부합하는 설계 결과물이 나와야만 학인증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서 인증실사에서 탈락하게 되면 학인증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을 비롯해서 이 학인증을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거를 가르치는 것도 있는 거죠. 이 SPC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인증 실사 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학인증을 해주는 인증 단체에서 지정해 놓은 항목들을 우리가 다 이수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 있는 학교도 똑같은 교육을 해야 되고 우리처럼 부산에 있는 학교도 똑같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 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똑같은 SPC 항목에 맞춰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끔씩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배워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항목들이 필수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불만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간혹 어떤 친구들은 너무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는데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항목을 반드시 교육을 시키고 결과물이 도출돼야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수업이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수 과목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통합 설계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구조 설계, 최소한 구조 도면을 볼 줄 알고 그릴 줄 알아야 되고 설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구조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미리 배워야겠죠, 어딘가에서. 만약에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이 5학년에 올라가고 4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 돼서 여러분들이 혼자 독학을 해서 배워야 돼요.
그거는 교수님들이 수업 진도를 나가야 되고 수업 목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선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수님들이 어떻게 조치를 취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을 위해서 커리큘럼을 고쳐서 그 앞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반드시 이 과목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업을 안 듣고 상위 올라가면 고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물론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힘들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업 진도를 나가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면 수업 자체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한 과목이에요. 이 과목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들이 이 수업을 먼저 듣고 선수 과목으로 수강을 하고 4학년 수업과 5학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1분반과 2분반이 폐강되지 않도록 좀 도움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협의가 잘 돼서 될 수 있으면 많은 학생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수업에 시작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먼저 쭉 한번 했는데 이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교과목 소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소개입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자료들이 있어요. 강의 계획서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강의 계획서라고 하는 걸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바빠서 잘 챙겨보지를 못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한테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업 계획서를 보게 되면 자, 학인증에 관련된 인증 실사용 강의 계획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올라가 있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때 올라가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개요를 먼저 보게 되면 우리가 건설 스마트화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이거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수업 교과목으로서 이 과목을 개설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BIM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입니다. BIM을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처럼 건축 설계를 한 거를 그냥 모델링으로 바꿔서 렌더링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가리키는 수업이 절대 아니고요. BIM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3차원 가상 공간의 설계,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시공,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한 정보들, 형상 정보, 그리고 비형상 정보들을 여기에 넣는 방법을 배운다는 거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델링 방법과는 다른 방식의 실습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빗을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교과목이 개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레빗에 대한 그 숙련, 그러니까 숙달 정도가 조금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수업을 하는 중간에 모델링 방법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교육을 해요. 이거는 실습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론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실습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BIM을 특히 레빗을 못 다룬다. 그런데 어느 정도 켜봤다. 켜는 봤다. 모델링을 만들어 본 적은 있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반면에 나는 레빗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라고 하면 어려워요. 이 수업이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 주교재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건축 BIM 실무 가이드 레빗 워크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한당에서 나온 2015년도에 나온 건데 이 책을 구입해서 보세요. 이거는 저희 교재고 이 교재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이 BIM 실무 가이드 중에 레빗도 있지만
설비 모델링에 되어 있는 책도 있어요. 책이 2권입니다. 그 책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실무 가이드 이 책에서는 구조 모델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축 설계 모델링의 방법이 나와 있다 그러면 설비 모델링에 관련된 거는 다른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책은 될 수 있으면 추가로 구입해서 보기를 바라지만 왜냐면 여러분들이 4학년, 5학년 때 참고로 할 자료가 필요한데 그때 그 책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에서는 만약에 책을 사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사도 괜찮긴 합니다. 조금 불편하고 힘들긴 하겠지만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어요. 따라올 수 있으니까 그 책까지 사는 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으로 하는데 대신에 건축 BIM 실무 가이드 이 책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이 한 권씩 사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오셔서 보면서 참고도 하시고 과제가 나갈 때 과제를 할 때도 선생님이 올려주는 자료 이외에 실습 시간에 배운 거 이외에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그 안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니까 이 책을 참고를 하길 바랍니다. 이 책을 제가 도서관이 아니라 저기 서점에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이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교과목에서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BIM 건축 실무에 요구되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심화 학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툴을 가르쳐 주는 수업이 아니라 심화된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트윈모션이나 나비스웍스 같은 것들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목표가 SPC 20번에 해당하는 설계 단계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응용 기술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응용 기술들을 배워야 하는데 단순하게 하나의 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 BI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다른 협업 가능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공부하는 게 교과목의 목표이고요. 이 목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선생님 마음대로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어렵게 교육 목표를 정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학인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실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을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레빗으로 선정을 한 거고요. 그 레빗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응용 기술로 트윈모션 그리고 나비스웍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실제로 설계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른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교육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으로 레빗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진도에 맞춰서 수업을 나가면 따라오는데 수월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게 되면 수업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아까 얘기했듯이 교재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라도 찾아보고 연습을 조금은 해야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이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방법에 들어가 보면 건축 설계 단계별로 수행되어야 할 업무들을 파악해서 그거를 BIM으로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요. BIM의 학문적 이론도 함께 병행해서 교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3차원 형상 정보를 만드는 것, 모델링하는 방법은 당연히 배우고요. 이 모델링을 하고 나서 이걸 가지고 면적을 검토하고 규모 검토하고 에너지 성능 분석을 하고 구조 도면을 만들고 패밀리도 만들고 EMP 모델링 설비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서화, 도면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동영상 제작, 그리고 간섭 검토, 공정 검토에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배우게 되어 있어요. 많죠? 많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이미 다 배워서 잘 수행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과제를 충실히 하면 여기 있는 내용들 다 배울 수 있습니다. 자, 평가 방법은 출석 20%, 과제 20%, 중간평가 30%, 기말평가 30%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확인증에 보면 증빙 자료로 나중에 무엇이 나가냐면 강의, 선생님의 강의 자료, 그리고 보고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보고서, 그리고 모델링한 파일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때 시험이 따로 없죠. 선생님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이론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부담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론 시험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주차별로 강의 계획서를 보면 1주차에는 객체 기반 모델,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거는 BIM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이론적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BIM 설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무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건데, 어, 그러니까 1년 전에는, 2019년에는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지 않았을 때라서 서울에 있는 메이저 설계 회사에 있는 실무하는 분들을 모시고 특강을 했습니다. 짧게 2시간 정도 특강을 했어요. 그래서 사무에서 한 분이 오셨고 해안에서 한 분이 오셔가지고 회사에서 BIM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이 교과목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런 실무 특강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아마도 현재 추세라면 특강은 못할 것 같습니다. 특강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강은 생략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M 설계 동향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현재 설계사무소에서 했던 BIM 프로젝트 설계 보고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서 선생님 수업에서 하는 내용과 실무에서 하는 내용이 어떻게 비슷하게 연관관계를 갖는지 설명을 선생님이 직접 해드리는 걸로 할 거고요. 1주차는 그렇게 넘어갑니다. 2주차에는 개념 설계 단계에서 매스 모델링을 BIM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면적 검토, 형태 생성, 에너지 성능 분석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매스 모델링을 이용해서 간단한 에너지 성능 분석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운 걸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 거예요. 3주차에서는 구조 모델링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조 모델링을 통해서 BIM에서 구조에서 특별히 우리가 구조의 기본적인 항목들 있죠. 기초, 기둥, 벽, 바닥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모델링해야 제대로 된 모델링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그거를 2주에 걸쳐서 구조 모델링을 배우게 되는데 4주차에는 구조 도면을 만드는 방법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음 5주차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구조가 이제 끝났으니까 건축 모델링에서 좀 더 심화된 건축 모델링, 그러니까 기본 설계 단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의 건축 모델링들을 스케치업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그것보다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실내 마감, 실외 마감, 그렇다 보니까 단열재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복합 구조라고 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형태를 만드는 거에서 복잡한 항목들이 특별히 계단이나 커튼홀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항목들을 배우면서 함께 배우게 되는 게 건축 재료를 만들어내는 방법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어 있는 재료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한 형태로 변경하는 방법들,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6주차에서는 5주차에서 배운 거에서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을 추가로 배우면서 상세 도면 작성을 위한 모델링 기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건축 도면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여기서는 구조 도면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건축 도면을 만드는 방법.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의 복잡한 형태의 도면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7주차에는 설비 모델링을 배우게 됩니다. EMP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덕트, 그리고 파이프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걸 이용해서 개통도 이런 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도면을 만드는 걸 배우게 됩니다. 이 설비 도면, 그리고 앞에 구조 도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죠. 4학년 1학기 때 빌딩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건축 도면도 알아야 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면 혼자 독학이 가능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이 구조와 설비예요. 이 내용을 우리 디지털 건축 3 시간에 배워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중간평가 기간에 시험은 보지 않고요. 여기 건축, 그리고 설비, 구조 이렇게 배웠죠. 요 모델링한 파일을 선생님이 평가를 합니다. 모델링을 평가를 해서 중간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9주차에 넘어가면 건물만 모델링하는 게 아니라 건물 이외의 나머지들도 만들어야겠죠. 그때 나오는 게 대지입니다. 그리고 패밀리. 여기서 패밀리는 가장 쉬운 게 가구와 창, 문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밀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 거고요. 그리고 대지를 만들었을 때 대지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특히 수치 지형도를 이용해서 대지를 만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10주차에 넘어가면 앞에 여러분들이 도면 만드는 걸 배웠는데, 이 도면을 만드는 거는 그 앞에서는 그냥 화면에서, 모델링 안에서 화면에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면으로 종이로 출력하는 것들을 배워야 돼요. 종이로 출력을 하려면 여러분들 CAD 파일도 출력을 하면 CTB가 없으면, 그러니까 선 굵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은 게 없으면 모든 선의 두께가 똑같이 나오거나 동일한 형태의 선, 점선도 표현되어야 되고 중심선도 표현돼야 되는데, 그게 전부 다 실선으로 나오면 도면을 이해할 수 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빗에서도 이런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를 설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모델링과 도면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템플릿이라고 그걸 불러요. 세팅된 거를. 그 세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교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면 이걸 가지고 실제로 도면화 시키고 문서화 시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일람표 시트, 그 다음에 뷰, 선 굵기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면적표, 그 다음에 물량 산출표 이런 것들이 도출이 돼요. 요거를 배우면 요 항목들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주차에서는 이 앞에는 레빗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레빗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작업들입니다. 12주차에 드디어 이제 레빗 이외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트윈모션입니다. 그래서 내외부 렌더링 소프트웨어 연동을 한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때 동영상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그리고 13주차에는 트윈모션 외에 다른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BIM 융합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간섭을 검토한다던가 공정을 검토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간섭 검토 그리고 공정 검토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제대로 잘 했는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울 때는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형태가 잘 만들어지면 모델링이 다 됐다라고 하는데, BIM에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지만 실제로 검토를 해보게 되면
잘못된 모델링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수정하고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나비스웍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설계 사무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 사무실에서 BIM으로 모델링을 하면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이 검토를 해서 내가 모델링을 제대로 잘 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어려운 방법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울 수 없죠. 그럼 공정검토 이런 거는 공정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알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간섭 검토와 공정 검토 방법들이 나비스웍스에서 제공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를 갔을 때 나비스웍스를 쓴다면 나비스웍스 이용해서 간섭을 검토해봐라. 그러면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모델링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찾아내는 정도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복잡한 기능은 아니지만 아주 간단한 기능 정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워서 졸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웠다 그러면 14주차에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총 정리해서 BIM 건축 도서로 만들어냅니다. PDF 파일 형태로 만들어내는데 이 건축 도서 형태로 만들어내게 되면 전부 다 끝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기말평가 때는 쌤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모델링과 건축 도서를 평가해서 성적을 내게 됩니다. 이 통합 모델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모델링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패밀리를 만든 파일, 대지를 만든 파일, 템플릿 설정한 것, 일람표나 시트를 만들어낸 것, 물량 산출을 한 것, 이게 다 레빗 파일 안에 들어있어야 되고요. 이건 따로따로 체크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 파일을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평가하고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검토한 걸 가지고 건축 도서를 만들어서 내면 여기 뭐 트윈모션이나 나비스웍스 쓴 거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건축 도서를 만들어 내면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성적을 냅니다. 이 건축 도서는 여러분들이 설계가 끝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죠. 설계 설명서를 만드는데 그 설계 설명서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실제로 지어진 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도면을 실설계 도면을 제가 하나 구해놨습니다. 설계사무소에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 교육용으로 쓸 도면을 구해놨어요. 그래서 그 교육용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구조 도면, 설비 도면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거를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설계 수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했던 동영상입니다. 볼게요. 이건 조성민 학생이 했던 겁니다. 이게 트윈모션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짧게 약 한 1분 내외로 해서 동영상을 만들게 과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면 조경 다 돼 있고 지형 다 돼 있죠. 그리고 보면은 패밀리를 이용해서 여기 주차 공간도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앞에 건물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쭉 찍죠. 그래서 이 건물 안에도 모델링이 다 되어 있는데 좀 건너뛸까요? 자, 이렇게 해서 조성민 학생은 건물 안에 들어가는 동영상은 안 찍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보여준 이거는 이제 나비스웍스에서 공정 검토를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구조 모델링을 가지고 공정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가 만들어지고 기둥이 서고 바닥 슬라브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붕과 외벽 그 다음 창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찍었죠. 이렇게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공정검토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 수업이 다 이제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에 대한 설명했고요. 교육 목표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교재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평가 방법도 설명을 했습니다. 주차별 수업 내용도 설명을 아까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수업 내용에 대해 설명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콜라보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강의마다 이게 실습형, 그러니까 실기 실습형인지 아니면 뭐, 뭐 이론 수업이면은 뭐 지식 습득형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수업은 이미 그냥 지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실기 실습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실기 실습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정해 놓은 여러분들의 이 수업을 잘 들었다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보고서 같은 거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하는 거를 과제로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에너지 성능 분석하는 걸 배우면 이 에너지 성능 분석한 거를 선생님이 과제로 내는데 과제와 함께 학교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똑같이 동일한 양식에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거 아니죠?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정도 되겠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요거를 학교에 제출하는 것과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내는 과제를 동일하게 제출할 겁니다. 그러니까 과제의 양이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교에 여러분들 성적을 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필수 결과물과 동일하게 과제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낼 거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을 거예요.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돌아가서 아까 얘기했던 콜라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네. 아유 어지러워.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공통이니까 똑같은 걸 보여드릴게요. 콜라보 프로젝트 운영 지침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내려온 게 있어요. 이 지침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이거예요. 2단계. 2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에서 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협동학습형은 아니지만 자 보자. 일단 팀활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우리 팀활동은 될 수 있으면 안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보이죠? 이래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거를 내라라고 하면 과제를 많이 낸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반드시 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들이니까 요거에 대해서 과제를 내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과제를 충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론 수업 동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그만 스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